안녕하세요. 오늘은 틀려도 괜찮아 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다시피 수지도서관에서 빌려왔답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자꾸 읽고 싶더라고요. 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틀려도 괜찮아는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림책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교실이라는 것을 저는 공동체 내지는 어떤 사회단체, 사회집단, 어떤 무리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그거를 얼마든지 응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또 청소년들 너무 주변에 아픈 친구들도 많고 힘든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아프고 왜 힘들까요? 어쩌면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지만 그 부족한 걸 인정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한 격려를 위해서 이 책이 너무나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리운 거라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내지는 어르신께도 이 말이 굉장히 격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바람으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마키타 신지가 글을 썼대요.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그림은 하세가와 토모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대요. 옮기신 분은 유문조. 그리고 출판사는 오오북으로 되어 있나요? 토토북이네요. 네, 토토북. 근데 이 책을 찾는데 제가 엄청나게 조금 고생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린이 도서관을 간 지가 꽤 좀 시간이 흐른 터라, 그리고 이제 워낙 도서관마다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틀려도 괜찮아는 아쉽게도 유아실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림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인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사실은 한 작가분, 물론 글과 그림을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글과 그림을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철학이 묻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셔도 좋고 또 청소년들이 봐도 좋고, 저는 굉장히 이 그림책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초고속 성장 막 이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어떤 그 인공 지능을 겸비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런 곳에서 사실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치가 없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누구에게나 귀한 존재고 또 각자마다의 자기의 빛깔과 향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의 독특한 빛깔과 색을 발현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또 이거를 보시는 어떤 분도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접고, 제 말은 접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마가 있네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교실에선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 틀린 답을 말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틀린다고 웃으면 안 돼. 틀린 의견에 틀린 답에 이럴까? 저럴까? 함께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다 같이 자라나는 거야. 언제나 맞는 답을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게 무섭고 두려워져. 손도 못 든 채 작게 움츠려들고 입은 꾹 다문 채 시간만 흘러가. 할 수 없이 선생님은 혼자서 설명하고 아이들은 딴청만. 그러면 조금도 자라날 수 없어. 구름 위에 신령님도 틀릴 때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이 틀린다고 뭐가 이상해?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살며시 든 손, 처음으로 든 손. 선생님이 나를 시켰어. 가슴은 쿵쾅쿵쾅, 얼굴은 화끈화끈화끈. 일어선 순간 다 잊어버렸어. 뭐라고 말하긴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나도 몰라. 슬그머니 앉아버렸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는 후들후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저렇게 말하면 좋았을걸. 그래도 괜찮아. 괜찮고 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두근거림도 줄어들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멋진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맞는 답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꾸 말하다 보면, 자꾸 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정답을 말할 수도 있지. 틀리는 것 투성이인 우리들의 교실. 두려워하면 안 돼. 놀리면 안 돼. 마음 놓고 손을 들자. 마음 놓고 틀리자. 틀렸다고 웃거나
바보라고 놀리거나 화내는 사람은 없어. 틀릴 땐 친구들이 고쳐주고 가르쳐주면 되지. 어려울 땐 선생님이 지혜를 내서 가르쳐주면 되지. 그런 교실을 만들자. 너 좀 이상해 라고 말해도 너 틀렸어 라고 말해도 괜찮아. 누가 웃으면 어때? 틀리는 게 왜 나빠? 틀린 걸 알게 되면 스스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누가 웃거나 화를 낸다 해도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이런 멋진 교실을 만들자. 끝. 오늘은 이야기를 제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른들도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쌩깔 수 있는 철면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질투하나? 뭐 이렇게 해석해도 더 좋고.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마당.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틀리고 내가 먼저 우스꽝스럽고 내가 먼저 바보처럼 보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쟤 저렇게 하는데 괜찮네? 멋있네? 와 훌륭한데? 라고 하면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겁 없이 무대뽀 정신으로 그냥 들이대는 거, 저는 그거를 되게 강추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좀 이상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초파리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뭐 정말 날파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평균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 짧은 인생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찌질해 보이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교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대학교까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고요와 정적과 엄숙의 그 결정체잖아요. 그 어떤 교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를 사실은 교수들이나 선생들이 먼저 깨면 그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깨는 게 그 역량이 있어야 돼. 깜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치부라고 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은 굉장히 고귀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 텃밭 가꾸는 데에서 선생님, 안철환 선생님이 계세요. 그 땅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오늘 정말 그 똥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똥은 결국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배설한 그 똥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먹는다는 표현이 좀 되게 원색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말하자면 그게 퇴비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또 다른 물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냄새도 안 나면서 이렇게 분해가 된 거, 그게 말하자면 퇴비고 거름이잖아요. 그것이 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인데,
이게 우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똥, 오줌을 다 양변기에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화학약품을 뿌리잖아요. 또 그 엄청난 화학약품을 우리가 수돗물로 통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뜩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도심의 생활, 특히 아파트의 삶이라는 게 순환의 고리를 끊는 곳이구나. 그래서 진짜 고양이조차도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오늘 안철한 선생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삶을 정말 빨리 접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땅 사기도 어렵고 또 집을 짓는 것도 다 이게 어려운 상태라 뭐 그냥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안철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오늘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선생님의 어떤 그 말씀과 그 선생님의 그 자태를 보면서, 그리고 정말 너무 경이롭고 참 정말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 있었던 상황은, 그분이 선천적이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살짝 얘기를 해주셨을 때 소아마비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굉장히 빛이 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냥 인정하신 거. 그리고 아무튼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이 추억은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것 같고, 이분을 우리 애들도 함께 같이 뵈서 그분의 삶을 좀 한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도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키는 막 180 막 그런 친구들이 많긴 한데, 외형적인 거는 되게 성숙해 보이는데 이 내면이 거의 애기 영유아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진짜 작은 거인이 딱 맞았어요. 작은 거인. 근데 우리 친구들도 또 이거를 접하시는 그 누군가도 분명히 이 그림책이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